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순열 배웠죠? 맞죠? 순열이랑 조합이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일일이 세야 됩니다. 맞지? 예, 일일이 세야 돼 원래는. 그런데 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만 알아도 그 일일이 세는 걸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랬죠. 맞죠? 추가로 순열과 조합까지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순열은 뭐냐면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반장, 부반장 뽑는 게 순열이야. 예를 들면 5명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순열부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 4명이 있죠. 맞죠? 이 중에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에 있어요. 반장, 부반장. 자, 반장이라고 적혀있는 의자, 우리가 순열 배울 때 어떤 자리에 앉는 경우로 많이 생각했잖아. 맞지? 예, 이것도 똑같은 거야.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는 반장이라고 적힌 자리에 앉을 사람을 뽑는 거랑 부반장이라고 적힌 자리에 앉을 사람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반장부터, 이거 서로 다른 사람이지. 맞지? 서로 다른 사람에서 서로 다른 자리 2개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럼 반장 먼저 뽑을 거야. 경우의 수 몇 개입니까? 4개지, 맞지? 그럼 한 명이 뽑혔으니까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얼마입니까? 3개죠, 맞죠? 자, 이거는 곱의 법칙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반장만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부반장만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장을 뽑는 사건과 부반장을 뽑는 사건이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 이해됐습니까? 이게 순열이에요. 1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조합은 뭐냐? 조합도 똑같은 상황이야. A, B, C, D 서로 다른 4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자리지, 맞지? 얘는 대표 2명이잖아, 맞지? 그럼 대표 1명을 먼저 뽑고 또 대표 1명을 먼저 나중에 뽑을 거야. 이해됐어? 얘는 같은 자리예요.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거를 뽑는 거. 서로 같은 거에서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같은 걸 뽑는 거. 이게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봐, 여러분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부터 뽑을 겁니다. 몇 개의 경우가 있습니까? 4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 뽑을 거예요. 얘 몇 개의 경우가 있어요? 3개. 요렇게 계산하면 선생님 똑같잖아요, 순열이랑. 예. 여기서 더 해야 돼, 조합은. 더 줍니다. 경우의 수가. 생각해봐요. 얘는 A가 반장이 되고 B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랑 B가 반장이 되고 A가 반장이 되는 경우가 다른 경우지, 맞지? 근데 얘는 A가 먼저 대표로 뽑혔어,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대표로 나중에 뽑혔어요. 그 다음에 B가 대표로 먼저 뽑히고 A가 대표로 뽑혔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대표인 게 맞잖아, 맞지? 맞습니까? 그럼 이 12가지의 경우의 수에는 요게 다른 경우로 계산되어 있지만 얘는 이게 같은 경우로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얘보다 줍니다. 경우의 수가. 그럼 얼만큼 주냐? 요만큼 줄어요. 2팩토리알만큼 나눠줍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게 같은 경우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같은 경우로 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장, 부반장, 총무 이렇게 3명을 뽑을 거야. 이해됐어? 이건 순열이죠. 서로 다른 거 뽑으니까 얘는 5, 4, 3, 60까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근데 대표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얘도 5, 4, 3 계산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야. 3팩토리알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A, B, C 이렇게 뽑히는 거랑 뭐 A, C, B 이렇게 뽑히는 거랑 이해됐어? 그 다음에 A는 다 했고 그 다음에 B, A, C 이렇게 뽑히는 거랑 B, C, A 뽑히는 거랑 그 다음에 C, A, B 뽑히는 거랑 C, B, A 뽑히는 게 이게 다 대표로 되는 거니까 어차피 A, B, C가 다 대표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몇 개가 같은 거야? 이 60개 중에 6개가 같은 경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몇 팩토리알을 나눠줘야 되냐? 6을 나눠줘야 돼. 3팩토리알을 나누는 거예요. 대표 3명 뽑는다 해서 3으로 나누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3팩토리알로 나눠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이걸 공식화하면 어떻게 되냐? 조합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똑같아. 6P는 어떻게 계산하지?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죠. 맞죠? 근데 얘는 이걸로 나눠줘야 돼. 2팩토리알 이렇게 나눠줘야 돼. 2로 나누는 게 아니야. 2팩토리알로 나누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2팩토리알이랑 2랑 같으니까 2로 나눠지는 거지. 얘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식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P는 어떻게 됐지, 여러분들? NPR 이렇게 됐죠. 맞죠? 얘는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자, 이게 몇 개가 돼? R 개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그래서 N 빼기 자, 요렇게까지. 이게 R 개입니다. 기억나요, 여러분들? 괜찮니? 네, 요런 식으로 계산됐잖아, NPR은. 맞지? 자, 그리고 얘를 뭐라고 표현했지, 여러분들? 이거를 N 팩토리알로 분자를 만들면 어떻게 됐죠? 자, 얘는 뭐야? N 팩토리알은 뭐야? 기억나지? N-1, N-2, 점점점 이렇게 계속 곱하고 있어요. 괜찮니? 그러다가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NPR이잖아. 맞지? 그치? 근데 만약에 N 팩토리알은 1까지 곱하는 거잖아. 얘를. 맞지? 얘는 N-R 이렇게 됐을 거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점점점 뭐 3, 2, 1까지 곱하는 게 N 팩토리알이죠. 맞죠? 자, 이게 분자로 넣었어. 왜냐면 수학자들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N 팩토리알에서 N-R 팩토리알을 나눠주시면 NPR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NCR은 어떻게 계산하냐? 똑같아. NPR이 분자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나눠줘야 돼? R 팩토리알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해됐습니까? 얘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요만큼이지, 맞지? 예, 얘가 요만큼이야. 그럼 분자에 얘가 있는 거예요. N-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얘가 분자에 있게 되는 거야. 그거를 R 팩토리알로 나누게 되겠지. 맞지? 이걸 번분수 정리해주면 이거분의 이거 맞죠? 그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R 팩토리알 곱하기 N-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만큼에다가 요만큼이 NPR이야. 오케이? 거기에다가 R 팩토리알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예, R 팩토리알 나눠주는 거다. NPR에다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조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4P0 나누기 0 팩토리알 이렇게 될 거예요. 4P0이 뭐였지?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0 들어가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기 봐봐요. 어딨어? 내가 이거 의미 설명해줬죠? 0이 들어가는 의미. 오케이? 어딨어, 근데? 안 나오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MP0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1. MP1은 N이다. 오케이? MP2는 N-를 두 개잖아. 2니까. N으로부터 1씩 작아지면서. 근데 MP1은 N으로부터 한 개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냥 N 이렇게 되고. MP0은 그냥 1이야. 알겠습니까? 연 팩토리알도 뭡니까? 1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연 팩토리알분의 4P0이라고 됐으니까 얘도 1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자, 얘는 어떻게 되겠니? 7 팩토리알분의 10P7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니까 어때? 빡시지. 7, 6, 5, 4, 3, 2, 1. 자, 이게 분모예요. 맞습니까? 얘는 10, 9, 8, 7, 6,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막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어때요? 계산이 빡세죠?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야. 잘 봐, 여러분들.
의미를 설명해 줄게. 얘는 10C3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작을수록 계산이 편해지겠지, 맞지?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거야. 잘 봐.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 3 팩토리얼이니까 분모가 3, 2,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10, 9, 8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게 훨씬 계산이 편하잖아, 약분하기가. 개수가 적으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0C7은 10C3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성질. 자, NCR 있죠, 맞죠? NCR이랑 같은 게 N. 얘랑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OC4랑 같은 게 뭐야? OC1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예.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 공식화 시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현상으로 설명할 거야. 되게 쉬워. 자, A, B, C, D 4명이 E까지 5명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이해됐습니까?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같은 걸 뽑으니까 OC2로 계산되겠죠. 맞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사실, A, B, C, D, E 5명 있어요. 맞죠? 대표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맞지? 대표 안 하고 싶은 사람 3명을 뽑을 거예요. 그거랑 경우가 같지 않겠니? 대표 2명을 뽑던 A, B, C, D에서 대표 안 할 사람 3명을 뽑던 결과가 같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OC2랑 OC3이랑 같은 겁니다. 쉽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예, 대표할 사람 2명 뽑는 거랑 대표 안 할 사람 3명 뽑는 거랑 같은 경우일 거 아니야. 어차피 결과는 같아질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OC2랑 OC3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얘들아? 11C 11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11P11 분의 1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얘는 1이네, 그냥 1. 얘랑 같은 거잖아. 11 팩토리얼이랑 11P11이랑 같은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11명의 사람 중에 대표 11명 뽑는 거야. 그럼 11명 다 대표를 해야 되는 상황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되지, 맞지?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공식화 좀 시켜야겠죠, 맞죠? 얘는 MP2분의 2 팩토리얼이 15입니다. 이해됐어요? 양변에 2 팩토리얼 곱하면 MP2가 30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럼 얘는 N-1이 30이 되는 거잖아. 5, 6, 30이죠, 맞죠? 얘가 6이고 얘가 5니까 N은 6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네. 자, R은 쉽죠? 11에서 8 빼면 R이겠네, 맞지? 그럼 R이 얼마입니까? 11 빼기 8이니까 얼마예요? 3 요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아까 배운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7CR이랑 7CR 플러스 1이 같대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경우야. R이랑 R 플러스 1이 같던지. 그럼 뭐 어떻게 돼? 거짓인 등식되지, 맞지? 0은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네, 맞지? 당연히 7C2랑 7C2는 같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7 빼기 R이 R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넘어가면 2R이 넘으면 6 이렇게 되니까 R이 3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얘랑 같은 거야, 지금. 이해됐어? 네. 자, 그다음 얘는 NC4랑 NC6이랑 같아요. 똑같은 거야, 얘도 똑같은 거야. 이것도 다 이걸로 푸는 거야. 지금 K31, K32, K33은 다 NCR이랑 NCN-R이랑 같다. 이걸로 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오케이. 4랑 6이랑 더하면 얼마입니까? 10. 그럼 N이 10이겠네. 그럼 10C4랑 10C6이랑 같아지잖아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눈 뜨고, 자, 빡세게. 자, 얘는 어떻게 돼? 3팩, 얘는 N이 6이겠네, 그냥. 이게 공식이네요. 이해됐어? 3팩토리얼분의 6P3.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네. 자, 그 다음 얘는, 자, 이거 봅시다. 얘는 어떻게 풀까? 3C1이 얼마입니까? 3명 중에 대표 1명 뽑는 경우에서요. 얼마야? 3. 이거 3이야, 3. 3C1은 3. 오케이? 네, 3C1은 3.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요? 4CR. 3CR. 이렇게 됐네. 맞지?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N이 다르네.
맞지? 어떻게 할까요? 너 학교에서 배웠어 이거? 아직 안 배우고 있지? 안 들어왔지? 넌 배웠지? 그러니까 네가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할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공식화해요. R 팩토리얼 분의 4PR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얘는 R 팩토리얼 분의 3PR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예.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해? 4부터 알게 1씩 작아지면서 알게 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눈치챘겠지만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넣어봐. 어차피 넣어야 될 수가 1, 2, 3밖에 없네요. 같을 수는 있습니다. 3시 3은 돼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3시 3은 1이겠지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3시 1이니까 얘도 3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 4시 1은 4잖아요, 맞죠? 4는 6 됩니까? 안 되죠. 그럼 R은 1이 아니겠네. 2 집어넣으면 3시 2는 어떻게 됩니까? 3시 1이랑 같죠? 3시 2는 3시 1이랑 같잖아. 이렇게 되지. 얘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시 2는 2팩분의 4, 3 이렇게 되네. 맞습니까? 2팩분의 4, 3. 그럼 6 되네. 그럼 6은 6 되네요. 맞죠? 그럼 R이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오케이. 자, 9명이 학생이 있다. 3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 택하고 배열까지 하면 순열이야.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 한 가지. 여러분들, 순열부터 배웠죠, 맞죠? 근데 사실 순열이 더 복잡한 거야. 순열은 뽑은 다음에 그걸 배열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조합은 뽑기만 하면 끝나요. 근데 왜 조합을 늦게 배우냐? 공식화 시키면 식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합을 늦게 배우는 거야. 이해됐어? 사실 순열도 이거예요. 순열도. 자, 잘 봐. 거꾸로 설명하면 이거야. 조합부터 배워도 돼, 사실은. 그래서. 자, 만약에 2명을 뽑았어요. 자, 1번 자리가 있고 2번 자리가 있습니다. 이해됐어? 자, A, B, C, D, E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일단 5명 중에 의자 1번 자리, 2번 자리라는 의자가 있는데 일단 의자에 앉을 사람 2사람을 뽑을 거야, 먼저. 이해됐어? 뽑고 나중에 배열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뽑는 거는 그냥 OC2잖아요. 맞죠? OC2는 계산하면 2팩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계산하면 이거 넷도 이렇게 되지. OC2 맞습니까? 자,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 2명이 A, B가 뽑혔어. 그럼 누가 의자에 앉을 1번 의자에 앉고 2번 의자에 앉을지 배열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OP2는 OC2 곱하기 배열까지 하니까 2팩토리얼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2팩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2팩이 돼서 그냥 5, 4, 5 곱하기 4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도 돼. 여러분들. 이해됐어? 그래서 상황은 순열이 복잡한 해. 근데 이게 이렇게 약분되지, 맞지? 이러다 보니 계산식은 뭐가 편해요? 순열이 편해요. 그래서 순열부터 배운 거야. 이해됐어? 뭐부터 배워든 상관없다, 사실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얘는 어떻게 돼? 9명을 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3명을 택하는 경우 볼게요. 3팩분의 9P3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3팩이 어떻게 되죠? 3팩. 3팩은 어떻게 돼요? 자, 계산을 6이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 어차피 약분 다 되니까. 이렇게 해놔. 얘는 9, 8, 7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약분하면 얘는 3 이렇게 되고 얘 약분하면 얘가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4, 7에 28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28 곱하기 3. 3, 8에 24, 2, 3은 6, 8. 그래서 84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얘는 어떻게 되냐? 9C8이잖아, 맞지? 얘는 9C1이랑 같은 거야, 맞지? 그냥 9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눈 감으려 하지 말고. 자, 4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4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 7명의 사람 중에 4명을 뽑으니까 그냥 얘는 7C 사람 같은 거야. 얘는 7C3으로 계산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계산하면 3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분모가 맞습니까? 얘는 7, 6, 5 이렇게 되겠네. 자, 6이 없으니까 5, 7에 35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남학생 몇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 4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자, 고배 법칙,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또 봐봐요. 자, 근데 남학생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학생도 뽑아야 돼. 몇 명 중에? 3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돼요. 아, 그러면 남학생을 뽑는 사건 4시 1이겠네. 이해됐어? 자, 남학생만 뽑으면 안 되지, 맞지? 여학생을 뽑는 사건도 남학생을 뽑는 사건과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3시 2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아, 그럼 얘는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4, 3, 12. 3시 2는 3시 1이랑 같으니까 3 바로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이것도 조건이 이제 포함됐다. 자, 8개의 숫자 중에 몇 개를 뽑을 거야? 4개. 그럼 아무 조건 없다면 8시 3입니다. 맞지? 근데 조건이 있네.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럼 1은 뽑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요? 1개 중에 3개만 뽑으면 돼. 그래서 얘는 7시 3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얘는 3팩. 그 다음에 7, 6,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없어지고 얘도 35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자, 이번엔 3을 제외할 거야. 자, 그러면 3을 뽑으면 안 돼요. 맞죠? 그럼 몇 개의 숫자 중에 뽑아야 됩니까? 7개의 숫자 중에 4개를 뽑아야겠죠. 맞죠? 얘는 7C4가 됩니다. 얘도 35가 되겠죠. 위에 거랑 계산 결과가 똑같겠네. 7C3이랑 같으니까 얘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됐어? 머리 팍팍 돌아가지? 그죠? 자, 5는 포함하고 8은 어떻게 할 거야? 제외할 거야. 자, 얘들아. 이것도 어렵지 않아. 자, 5를 포함할 거야, 여러분들. 맞지? 그럼 5는 뽑아놔. 맞지? 그럼 몇 개 중에 뽑아야 돼? 7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는데 8은 어떻게 할 거야? 제외할 거야. 그럼 몇 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돼? 그렇지. 그럼 얘는 뭘로 계산됩니까? 6시 3으로 계산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얘는 3, 2, 1, 6, 5, 4 이렇게 계산되니까 20까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K43번. 남자 4명과 여자 5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사실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통 배우면 이제 확률도 구해야 돼요. 이해됐어? 확률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오케이? 그때 쓸 게 바로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로 가야 돼. 그래야지 확률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습관상 때 앞에 이렇게 끊어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과정에 학통을 배우게 될 때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지금은 필요 없다. 근데 지금도 습관상 이렇게 해놓는 습관을 들여놔. 때 앞에 이렇게 끊어놓는 거. 때 앞이 전체 경우의 수야. 알겠지? 좋아요. 자, 남자 4명과 여자 5명 중에 3명을 대표를 뽑을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9시 3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도록 적어도 동그라미. 자, 이 적어도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방법의 수에는 여자가 1명 포함되는 거, 여자가 총 몇 명 있어? 5명 있지. 여자가 2명 포함되는 경우, 여자가 3명 포함되는 경우, 여자가 4명 포함되는 경우, 여자가 5명이 포함되는 경우,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네. 오케이, 쏘리. 여자가 5명이 포함될 수가 없죠, 맞죠? 다시 할게요. 여자가 1명이 포함되는 거, 여자가 2명이 포함되는 거, 셋 다 여자인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지, 맞지? 그 3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합의 법칙. 이해됐어?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풀게, 내가. 오케이? 첫 번째, 여자가 1명 포함되는 경우. 그럼 남자 몇 명이야? 2명을 뽑아야겠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자가 2명 포함되면 남자 몇 명 뽑아야 돼요? 1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째. 여자가 몇 명? 3명. 남자가 몇 명? 0명. 이런 경우.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아까랑 똑같아. 몇 명 중에 1명 뽑아야 돼요, 여자? 5명 중에 1명. 여자만 뽑으면 돼, 안 돼?
남자도 뽑아야 되지. 4C2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맞습니까? 얘는 5 곱하기 뭐가 되죠? 2팩분의 4P2니까 2팩분의 4P2니까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1 4, 3 이렇게 계산되니까 6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얘는 30까지 이렇게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5C2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4C 얼마? 4C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얘는 5C는 10입니다. 나는 하도 계산 많이 해봐서 알아. 얘는 4. 그래서 얘는 40까지 이렇게 되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 3명 여자만 3명 뽑으면 되지. 5C3 하면 되겠네. 맞지? 얘는 10입니다. 이해됐어요? 5C랑 같으니까.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80. 그래서 80까지가 정답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요렇게 안 풀 거야. 적어도라는 애가 나오면 반대의 경우를 구해줄 거예요. 즉 전체 경우의 수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문제는. 그래서 내가 때 앞에 끊으라고 한 거야.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돼요? 9C3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9명 중에 3명을 뽑는 거. 9C3이에요. 이 중에 여자가 한 명도 안 뽑히는 경우의 수를 뺄 거야. 그럼 남자 중에서만 3명을 뽑아야겠지. 맞지?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9C3 계산합시다. 3, 2, 1, 9, 8, 7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얘 1, 얘 3 이렇게 되고 얘 1, 얘 4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4, 7에 28, 28에서 3 곱하면 아니 3, 4, 12, 12 곱하기 7 하면 어떻게 돼요? 84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얘는 84 빼기 얘는 4C1이랑 같지. 맞지? 그럼 뭐가 돼? 4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뭐예요? 80. 자 이게 훨씬 간단하지 계산이. 맞지? 그래서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는 요거보다는 요게 낫는 경우의 그 경우도 있어. 계산이.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4번 봅시다. 자, 7명의 학생 중에 몇 명을 뽑을 때? 때 앞에 이렇게 끊어놓으세요. 전체 경우의 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7C4가 전체의 경우의 수네. 그럼 7C3이랑 같네, 전체의 수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오케이?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얘들아, 얘는 뭐냐면, 잘 들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뽑아서 나열한다. 선생님, 뽑기만 하면 뭐였지? 조합이었지. 지금 배우고 있는 뽑고 끝내면 조합이야. 근데 뽑은 다음에 뭐까지 하고 있어? 열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순열이네요, 선생님. 그러면 왜 또 배워요? 그냥 순열인데. 얘들아, 순열은 5명 중에 2명을 뽑았어. 오케이? 그럼 그 2명을 그대로 나열하면 돼요. 근데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뽑는 거는 4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2명만 나열하거나 그러니까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 동시에 그 사람을 그대로 나열하면 그건 순열로 계산하면 돼. 근데 얘는 뽑는 것과 나열하는 게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그래서 조합을 한 다음에 만약에 5C2 했어. 근데 나열은 뭐 뒤에 4팩토리알이 곱해질 수도 있는 거야. 2팩토리알이 아니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뽑는 과정과 나열하는 과정이 다른 문제야, 이거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볼게. 자, 일단 4명을 일렬로 자, 이거는 뭐겠어, 그냥. 순열이겠지. 4명을 뽑고 4명을 그대로 나열하면 순열이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자,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 7C4 하겠죠, 맞죠? 4명 뽑고, 맞지? 근데 그 4명을 그대로 일렬로 배열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엔 얘는 7P4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얘는 그냥 순열이겠죠. 4명을 뽑고 4명을 그대로 나열하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괜찮니? 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해? 7, 6, 5, 4. 이게 꽤 큰 수겠죠, 맞죠? 계산 니네가 해, 좀 이따.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특정한 2명을 포함시킬 거야. 그럼 A, B는
뽑고 시작할 거야.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돼. 이해됐어? 몇 명 중에? 5명 중에. 그럼 5C2가 되죠. 맞죠? 근데 나열은 몇 명을 나열해야 돼? 4명을 나열해야 돼. 이렇게 이해됐어? 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이 유형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얘는 몇 P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이대로 계산해야 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얘는 계산해보자. 5C는 12죠, 맞죠? 4팩토리얼 얼마예요? 24 맞니? 예, 네, 요렇게. 그럼 240이 된다. 요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네, 구분 가고 있죠? 엄청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자, 46번. 어른 몇 명? 5명. 어린이 몇 명? 3명. 그 중에 어른 1명, 어린이 2명을 뽑을 거야. 맞지? 예. 그러면 몇 명 중에 1명 뽑아야 됩니까, 어른은? 예,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어른만 뽑으면 돼, 안 돼? 어린이도 뽑아야죠. 어른은 어린이는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됩니까? 3명 중에 2명. 근데 나열은 몇 명을 나열해야 돼? 3명을 일렬로 세워야 돼.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계산되어진다. 얘는 그래서 5 곱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90까지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8개의 점이 놓여있을 때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야 돼. 이것도 어렵잖아. 직선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서로 다른 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요렇게 뽑아. 오케이? 요런 직선이 되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잘 봐. 얘를 첫 번째로 뽑고 얘를 두 번째로 뽑았어요. 얘를 첫 번째로 뽑고 얘를 두 번째로 뽑았어요. 그래도 같은 직선 결과가 같습니까? 그럼 얘는 순열이 아니네. 순서에 상관이 없이 그냥 같은 직선이 되잖아.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순열이 아닌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8P2라고 계산하는 애들이 있겠지. 그런 애들은 틀리는 거야. 얘는 8P2가 아니고 뽑기만 하면 되니까 뭡니까, 그냥. 8C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2팩분의 87. 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7에 28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83이 됩니다. 얘는 왜 83이냐면, 여러분들, 한 직선 위에 3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3점을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근데 원 위에 있으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냥 83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근데 얘는 달라지죠. 얘는 대각선의 개수네. 자, 얘도 대각선의 개수, 얘도 마찬가지로 점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있다. 이해됐어,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근데 초등학교 과정으로 가서 또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이 대각선의 개수 구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구했었어, 이 똥쟁이들아. 구했었다고. 니네 초등학교 때 구했었다고. 잘 봐.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자, 여러분들 정사각형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입니까? 사각형일 때는 한 개죠. 맞죠? 이해됐습니까? 자, 오각형 그려볼게요. 오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예요? 2개. 오각형일 때 2개.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규칙이 보일 거야. 맞지? 자, 육각형일 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 몇 개입니까? 얘랑 얘랑 몇 차이 나요? 얘랑 얘랑 몇 차이 나요? 얘랑 얘랑 몇 차이 나요? 요렇게 차이 나네. 이해됐어? 그럼 N각형일 때. 그래서 N각형의 총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고. N각형은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어. 그럼 N각형일 때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N-3개겠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얘들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지금 유도해주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4개의 꼭지점이 몇 개예요? 총 4개지 맞지? 근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몇 개였어? 얘는 한 개지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꼭지점이 몇 개 있어? 4개 있죠. n개 있죠. 맞죠? 근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잘 봐.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꼭지점에서 그은 거 이거지. 맞지? 근데 이 꼭지점에서 그은 것도 얘지. 맞지? 겹쳐 안 겹쳐? 겹치죠. 맞죠? 그래서 뭘 나눠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 꼭지점에서 그은 거 이거야. 맞지? 이 꼭지점에서 그은 것도 이런 대각선이 되잖아. 같은 대각선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은 개수가 2개라고 하더라도 n개를 곱해주면 안 돼.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겹치는 걸 나눠줘야 돼요. 겹치는 게 2개씩 겹치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졸지 마. 그러면 이 n에다가 십각형의 총 대각선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10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이해됐어? 자, 근데 그 계산 결과가 뭐랑 같냐면 그냥 얘 이렇게 되지 맞지? 총 몇 개가 있어요? 6시 2랑 같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 2팩분의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얘는 어떻게 돼요? 6, 5 이렇게 계산되죠 맞죠? 몇 개예요? 이렇게 되지 맞지? 근데 이 공식에다가 또 집어넣어봐.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6 집어넣으면 되잖아. 6 집어넣으면 6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뭐가 됩니까? 아니 뭐야? 뭐지? 잠깐만. 뭐야? 미안해 얘들아. 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게 맞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9개가 되지 맞지? 이 대각선의 개수 9개야. 이거는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6C2 했죠 맞죠? 맞지? 거기서 뭘 해줘야 돼? 이거 대각선, 만약에 이 두 점이 뽑혔어. 이건 대각선 맞아 아니야? 아니지 맞지? 그럼 변의 개수를 빼주면 돼. 이해됐습니까? 아까 얘 몇 나왔어요? 15 나왔죠 맞죠? 6 빼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이건 초등학생 이거 외우고 있는 애들은 이따 초등학생 계산법이다. 이거는 이해됐어? 총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이거였어. 이거를 초등학교 때 유도를 했었다고 우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고등학생 이게 필요 없어졌어. 이제 고등학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네 이런 식으로 좋아.